네, 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갖다 구매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갖다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법인 대표가 기업보험, 즉 법인보험을 갖다가 꼭 가입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채, 그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계라는 부분을 갖다 거칩니다. 이런 분계라는 부분은 지금 기장 세무사가 좀 할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분계를 갖다 하고 그리고 대타제조표나 손익과세서의 회계 개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에 대한 개정 처리를 갖다 할 때 어떤 항목에 같은 금액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비용 처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 명의로 보험 가입을 갖다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우리 법인 대표님이나 영업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 명의로 잉여금으로 부동산, 뭐 자동차, 주식 등을 갖다가 충분히 구매를 해놨고 지금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인이라면 추가로 고민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기업보험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을 갖다 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회사를 갖다 일정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그 리스크는 2가지 측면에서 틀립니다. 즉, 첫 번째 기업 입장에 대한 대표이사 유고시의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가족, 유족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인지를 하고 한번 살펴보는 것 또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입장에 따라서 그 업체의 대표이사의 유고시 미치는 영향이 각각 입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입장에서 본다면 잘 거래하는 업체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표가 혹시라도 유고시에는 기본적으로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긍하지 못한 부분, 즉 뭐 외상대금이나 뭐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 눈치를 갖다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 독촉을 갖다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수장이 없어졌는데 불안하겠죠. 뭐 월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잘 받을까 못 받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직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갖다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직원의 입장일 거고요. 그럼 대표이사의 가족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법인이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크면 클수록 혹시라도 집안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대표인데 이런 구심점이 없어진다면 특히 더 당하는 부분이 유족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배우자나 뭐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이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따른 시행착오도 상당히 좀 많이 겪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3가지 입장에서의 좀 난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위에 3가지 입장에서에 대한 난처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런 플로우로 어떤 위기나 이런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외상대금에 대한 업체에서 거래처에서 지연 및 뭐 직원 임금이 체불이 됐다. 그렇다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및 이익 감소가 될 거고요. 그런 거로 인한 또 유동성 악화가 돼서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경색이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경영권에 대한 위기와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물려준 주식,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는 주식으로도 평가하게 되는데 갑자기 준비 없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상속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유가족 입장에서에 대한 기업의 위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그런 대표적인 회사도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회사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왔고 봐왔을 겁니다. 그 손톱깎이 회사로 유명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777이라고
그 회사도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갖다 미쳤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상속증에 관련된 자산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사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피상속인은 상속인한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관련된 부분이나 개인 관련된 재산을 갖다가 물려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상속인 자체는 피상속인한테 받은 그런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상속세입니다. 근데 상속세 낼 금액 자체가 좀 없다. 이랬을 때 상당히 난감하겠죠. 즉 중소기업 대표는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의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식 비율이 몇 프로에 따라 틀리겠지만 회사 주식을 갖다가 물려줄 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주당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직전 3년간의 손익가치와 그리고 자산가치에 대한 비중을 나눠서 회사 주식을 갖다 평가를 기장세무사가 해줄 겁니다. 이 금액 자체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갖다 내야 되는 재원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곤 합니다. 두 번째, CEO 사망 시, 대표 사망 시 상속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된 부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주당 평가 자체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평가를 갖다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뭐 50억, 100억, 뭐 200억, 300억이 넘어가면 갈수록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납부 재원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거액에 대한 상속 가액이 나왔는데 그 관련된 부분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갖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세를 갖다 낼 수 있는 부분, 현금이 됐든 아니면 물납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고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지금 우리나라 세법상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약간의 혜택이 좀 있습니다. 즉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는 6개월 안에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납부도 납부할 재원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없다. 그러면 회사 주식이나 뭐 회사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물납을 갖다 해야 되는데 급하게 내놓으면은 제값을 갖다가 당연히 못 받겠죠. 그리고 회사 어떤 뭐 주식에 대한 물납이나 부동산에 대한 물납으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 감정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즉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회사를 갖다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법인보험이 중소기업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최종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표의 갑작스러운 그 유고는 그 법인 입장에서 큰 손실을 갖다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한 책임에 대한 전가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어떤 외상대금 및 회사 채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보험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때는 반대로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에 대한 수단으로 해약환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법인의 주식평가 시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이 돼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부분이 좀 막막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가 납입 시에는 회사 명의로 계약자, 수익자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가족한테 넘겨줘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상 유가족 관련된 내용도 탑재를 갖다 시켜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500억까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정 조건이 안 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보장성 보험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어떤 회계 개정이란 분계에 대한 부분을 갖다 통해서 계상에 대한 부분을 갖다 회계 개정을 보험료로 하게 되면 일정 그 금액에 대해서 송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법인세를 낼 때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이 네, 여섯 번째고요. 마지막, 재무상태표에 기본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회계 개정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면 이걸 갖다가 혹시라도 이 업체를 갖다가 대출을 갖다 일으켰을 때 평가를 갖다 했을 때 대출업체에서는 혹시라도 상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갖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갖다 하는데요. 이 재무상태표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개정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평가나 대출 금리를 갖다 적용을 할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인 입장에서 법인보험을 갖다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